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의 독소를 빼자. 마디 마인드 디톡스 엘레강스집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가 자폭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남편의 외도 상황도 그리고 상간녀의 존재 자체도 전혀 몰랐던 아내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황을 눈치채고 포폐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그나마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실이 아니길 바랬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가 자폭하는 경우는 남편과 만남의 기간, 둘의 관계를 입증하는 사진과 증거 자료 등등을 보내게 되는데요. 혹은 전화로 본인들의 관계를 폭로합니다. 아내분은 너무나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인데 네. 사실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경황이 없고 어이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자백하는 내용을 녹음하셔야 됩니다. 사진과 증거 자료는 캡처 및 다운받아서 USB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땡큐한 상황입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이 증거를 잡으려면 심적 고통 외에도 경제적인 부분의 지출들도 많아지고 혹여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인해 형사고소도 당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내분이 걱정해야 할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급작스러운 자폭으로 아내분이 고통스럽고 경황이 없는 것 빼고는 정말 고통스럽겠죠. 이제 진짜 길 가다가 퍽치기 당한 느낌이잖아요. 네네. 자, 그럼 상간녀가 자폭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가 찐사랑을 하는가 봐요. 멍청하든지 찐사랑이든지. 본인은 찐사랑을 생각하죠. 상간녀들은 다 본인은 찐사랑을 생각해요. 우승아는 찐사랑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걔는 똑똑한 거죠. 네. 둘 사이가 틀어져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려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물고 빨고 너밖에 없다. 널 사랑한다며 미친 듯이 구애하고 집안의 와이프 험담을 주구장창 해대던 남자의 불륜 짓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남자가 애정행각은 점점 없어지고 연락과 만남에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헤어지자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심한 경우는 아예 연락 자체를 끊고 숨어버립니다. 하찮은 불륜 사이지만 상간녀도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와이프 있는 남자라서 자기 존재를 숨기고 음지에서 만남을 했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남자의 진정한 사랑은 본인이라고 오히려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자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불행하다고 했던 가정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양다리로 자신을 기만했다라는 생각 게다가 버리려고 잠수까지 타는 상황에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술까지 마시거나 밤시간 멘탈을 부여잡지 못하는 경우 나만 당할 수 없어 너도 엿먹어봐라 이런 심정으로 자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불쌍합니다. 자폭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이제 상간의 소송까지 바로 당하게 되는데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해서 남자 집안이 엉망되고 고통당해야 자신이 편해질 거라는 아주 단순한 사고로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네요.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간자가 기혼남이나 기혼녀가 귀찮아져가지고 관계를 끊고 싶을 때 상대방 배우자에 연락해서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고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니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상간녀가 아내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네 남편 데려가라 이러면서 그 데려가라 하는 거는 도발하는 거지 진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면 연락 안 해요.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불륜에는 권태기가 없다더니 이렇게 배우자가 먼저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끝날 것 같으니까 상간녀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불륜에는 권태기가 없다더니 왜 이 관계는 끝날까? 불륜에 권태기 없으면 계속 바람 다 피겠네요. 그래서 질리는 게 있잖아요. 상간녀도 같이 살고 막 계속 만나면 인간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오빠 사랑해 했으면 하는데 뭐 그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알겠어요. 우리는 1년 365일 24시간 같이 있으면 똥 누고 모든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시간이 길어지면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둘 관계가 깊어져서 아내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고 이혼시키고자 하는 심산입니다. 천지 사리 분별을 못하고 그 남자에게 하는 게 찐사랑인 줄 착각하고 감히 상간녀 주제에
아내에게 도발해서 이혼시키고 본인이 본처가 되고 싶어서 하는 자폭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겠죠. 네, 여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부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이인지 1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두 남녀가 사랑만 하면 다 되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모질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라는 법적인 제도로 만들어진 합법적인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의미는 남자의 부모를 포함한 집안과 집안에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었고 내 자식을 키워줄 인품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자신과 수준 등 여러모로 다 계산하고 챙겨보고 선택한 여자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상간녀와 아내는 기본적으로 시작 전부터가 다릅니다. 멀쩡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자폭하면서 증거 자료 내던지면서 아내가 이혼할 것이고 그 본처 자리에 상간녀가 들어올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남편 바람을 알고도 그냥 살아가는 아내분들이 참 병신 같아 보이겠지만 그건 본처가 아니면 모르는 인내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상간녀 지위 말고 본처가 되고자는 거겠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뒤집어져서 본처가 되었다. 본처가 되면 뭐 달라지겠습니까? 본처는 다 본처지. 영원이네. 본처는 다 본처지. 예, 옛날 어느 모임에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재혼 부부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여자친구처럼 데리고 오더니 이제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부로 오더라고요. 근데 나이 어린 세 부인이 상간 시절이나 연애 시절이나 여리여리 새로웠겠죠. 본처 되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엄청 무섭고요. 막 남편 벌벌 떨고요. 사실은 저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이 말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 상간녀였어요. 그래서 재혼해서 살다가 또 남편 또 바라보는 거예요. 젊어서 기운이 좋고 남편의 또 그런 바람기나 전력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 무서운 본처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결혼은 생활이지 연애의 연속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현실이고 생활입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추가해 봤는데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식.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언제 대우에도 추가를 했어요? 그럼 좋아요. 찐님의 의견을 넣어보세요. 저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 자폭한 남자가 떠나려고 할 때 자폭하거나 아니면 둘관계가 너무 깊어져서 와이프 이혼시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딱 두 가지 자폭을 봤는데 찐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다 관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쨌든 상간녀 소송도 하고 뭐 해가지고 끝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간녀는 찾아왔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이렇게 꽃뱀 상간녀의 경우에 상간녀 박살 및 가족 공개, 직장 공개 등에 의해서 물줄을 잃어버릴 상황이 돼가지고 본인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길 거고 본인 가족이나 주변에 다 공개가 돼서 마치 무슨 사업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었는데 망신을 당했고 잃을 것이 많아지고 상관관계는 끝날 것 같고 기혼 상대자는 가정으로 돌아갈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어차피 일이 된 거 LI 등장해서 니네 부부 속이나 박박 긁어놓고 보자라는 심사. 그럼 또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자폭하는 게 남자가 떠날 것 같아서 열받아서 자폭, 그 다음에 이혼시키고자 하는 심란산으로 그 다음에 자폭, 맨 마지막은 니네를 재뿌리는 거죠. 나 이렇게는 못 물러서겠다. 너네 사이 너네도 괴로워봐라. 그러니까 이게 쪽팔리게 만들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네, 이해가 가네요. 역시 연륜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상담을 많이 했어도 찐님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명언입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다 쓰고 저희가 추가만 하니까요. 원래 결제라는 사람들이 다 눈에 이익이 보이거든요. 제욕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일단 결론은 전부 다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천지를 모르고 남자의 애정 행각이 사랑이라고 전부라고 판단하고 미쳐 날지는 상간녀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녀의 자폭으로 외도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 아내분들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의연해지셔야 됩니다. 오, 고마워. 너가 증거를 막 던져주네. 근데 일단 우리 가정과 상관없는 넌 빠져줄래? 상간녀가 보내준 공짜 증거로 소송에 바로 돌입하시고 아내를 우습게 알았던 상간녀 박살을 하셔서 원래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주세요. 님 원래 네 자리로 가 꺼지라고 제발. 그 뒤에 남편의 외도에 대한 대처는 부부지간에 뭐 남편을 뭐 쥐어잡든지 뭘 뜯든지 둘만 오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만함도 오만함이지만 몰상식함, 무식하면서 용기만 넘치는 인생 막 사는 유형인 것 같아요.
부부관계나 그 가정에 끼어들 자격도 없는 것들이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정말 지랄 발광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 상간녀의 도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Thank you,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할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하시고요. 빨리 소송 준비합시다. 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